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세종특별자치시.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광역 행정체계 기반을 구축한 세종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자칫 지역 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로컬 푸드 운동을 시행, 큰 성과를 이루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농 통합형 도시 기반을 조성한 세종시. 우량 기업 유치, 교통망 확충 등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의 기반을 다져 세종시를 21세기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춘희 시장. 그를 만나봤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세종시가 63.8%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을까요? 이춘희 세종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주민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세종시는 이제 원래 이 지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한 10만 정도 되고, 그리고 새로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이 한 17만 명 정도 돼서 27만 도시인데, 네. 17만 명은 어쨌든 세종시에 원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부터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고 주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가 이제 새로운 도시로서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시민들을 좀 자주 찾아뵙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론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묻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네.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노력도 일부 작용한 것 같다. 그렇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춘희 시장님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기계 안에 들어있는 지역 발전 정책 키워드. 마구잡이로 뽑은 정책 키워드를 보며 묻고 대답한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뽑기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예. 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국회 분원 설치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예. 자, 시장님, 국회 분원 설치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될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정부 부처 한 60% 정도가 우리 세종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는 또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늘상 이제 여의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우리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종시 국회 분원을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주장을 해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약으로 채택을 해주셨고, 대통령께서 5개 당 원내대표와 이제 오찬하시면서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좀 함께 먼저 추진하자.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 예로 든 것이 아마 국회 분원 설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종시 국회 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조금 향후 추진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자,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청춘 조치원. 뭐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과거에 이 지역에 조치원이라는 읍이 오래전부터 읍으로 존재하고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길도 좁고 또 주차할 데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상권도 죽고, 그래서 이 도시를 좀 되살리는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도시에 젊음을 불어넣자 네. 하는 의미에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4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아주 낙후된 뭐 그런 지역들이 많고,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 도시가 이렇게 침체된 이유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들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오래된 또 낡은 도시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소외된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그 보강 노력들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일들을 통해서 조치원을 젊은 도시로 되살려내자 하는 뭐 그런 뜻이 담긴 그렇군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봤더니 말하자면 신도심하고 구도심의 불균형을 좀 해소해보자 이런 차원의 정책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시행한 지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정책 한번 또 뽑아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세종시민 복지 기준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세종시는 이제 출범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재작년에 세종시민 복지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선은 어느 정도 되고 분야별로 네. 그리고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체계적으로 우리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네. 좀 만드는 뭐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전문 기관인 유네스코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어른들 생각이란 말이죠. 유네스코까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자. 그렇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내고 그 숙제를 어른들이 풀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뭐 아이들이 행복해하면 부모들도 행복해할 거고 세종시민 전체가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로서 하는 시기, 청소년 시기, 예. 아동으로서 하는 시기 이때도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 때도 행복한 네.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자, 잘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종 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자, 보시죠. 세종시와 서울 간의 지금 고속도로를 지금 계속 건설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기 개통을 위해서 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만들 때는 네. 세종시는 이제 행정수도로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네. 그런 교통망을 형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놨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1년 중에 300일 이상이 정체가 됩니다. 거리로 보면 120km밖에 안 되는데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그 사이에 네. 세종 서울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하는 계획을 제가 옛날에 2006년도에 행복도시 건설 청장할 때 그러시죠. 그때 계획을 만들어 놨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어서 자, 지금 계획으로는 그러면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언제쯤 개통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구간을 둘로 나눠서 네. 그 수도권 구간 서울 구리 쪽에서 출발합니다. 네. 구리 쪽에서 출발해서 안성까지는 1단계로 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2022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안성에서 세종까지는 지금 현재 민자도로로 건설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면은 2, 3년 정도, 원래 25년까지 개통하겠다고 그랬는데 2, 3년 정도를 앞당길 수 있겠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네. 그 지역을 지나는 우리 세종 또 천안 그다음에 안성, 용인 이쪽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네. 했습니다. 자, 세종 서울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이쪽 지역의 고속도로 정체도 좀 많이 풀릴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정책이 뽑기 기계 안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시장님 정책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 세종시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 부처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좀 딱딱한 이미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이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종시에도 가볼 만한 명소들이 꽤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중에 몇 곳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제일 첫 번째는 네. 우리 세종시가 옛 역사를 보면은 가까이에 이제 공주 부여가 있고 그렇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비암사라고 그래서 네. 비암사, 뭐 금이성 이런 당시 백제 부흥운동을 펼쳤던 그런 유적지가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제가 뭐 이 새우 매운탕이 또 여기 아주 맛이 좋다면서요? 예, 뭐 저기 이제 고복저수지가 네. 있고요. 고복저수지가 있고 여기 또 금강 미호천 이런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우 매운탕, 그다음에 뭐 메기 매운탕 이런 것들이 또 네. 미식가들이 찾는 그런 명소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도시가 금강하고 미호천이 만납니다. 아. 그 만나는 지역이 합강리입니다. 합강. 두 개 강이 합쳐진다 네. 그래서 합강리. 그쪽에 보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네. 있어서 거기에 오토 캠핑장을 만들어 놨는데 말만 아주 인기가 들어도 아주 있습니다. 괜찮겠습니다. 이 강이 합쳐지는 곳 한가운데서 강물 소리를 들으면서 오토 캠핑을 한다. 아주 꽤 괜찮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이 이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을 갖게 된 그런 소중한 기억이 담긴 그런 사진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좀 보여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사진을 혹시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저 이 사진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사진이라서 네. 제가 제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모습이 보이고요. 예. 우리 시장님이 아주 젊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넥타이를 만져주고 계시네요. 예, 초대 행복도시 건설청장 임명장을 받으러 간 날인데 그때 제가 긴장을 했던지 네. 넥타이를 좀 삐뚤어 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명장 주시기 전에 저한테 넥타이를 이렇게 고쳐 매주시는 그러시군요. 그런 광경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네. 좀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참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참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매일 어떤 기억을 좀 되듬어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 수도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지만 네. 간섭을 별로 안 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한테 실무적인 부분은 100%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믿고 또 맡겨주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제 소신껏 정말 열심히 일할 수가 있어서 네. 제 공직생활 하는 중에 어찌 보면은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또 가장 행복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가 세종 시민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들어가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이 도시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면 그 의견을 잘 받아서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춘희 세종시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